안녕하세요. 사회쌤입니다. 오늘 사회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사진을 좀 볼게요. 자, 기둥이 많이 있고요. 창문도 많이 있고 뒤에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넓은 곳에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알고 계시죠? 여기는 국회의사당이란 곳입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여기 뚜껑이 열리면은 이 안에서 로봇 태권브이가 나온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자, 아니죠.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예요. 오늘은 국회와 국회의 의미, 구성,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헌법의 가장 첫 번째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이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 행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은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입법부가 있고요.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자, 입법부는 무엇을 하냐면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의 집합체를 국회라고 하고요. 이곳입니다. 자, 행정부는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무슨 부, 뭐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이런 부서들 들어봤죠? 이런 곳이 다 법을 집행하는 곳 행정부입니다. 대표적인 사진으로 청와대 사진을 대통령이 일을 하는 청와대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법부라고 하면은요, 법을 적용하는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법원이 있죠. 자, 이런 법원이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국회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입법부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다 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자, 행정부, 그리고 또는 정부, 아니면 대통령,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다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법원, 사법부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살짝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은 처벌받는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라는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고요. 자, 그럼 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예요. 행정부에서 이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행정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거죠. 자, 이러한 거에서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곳, 음주 측정했을 때 그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잖아요. 그게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법을 만드는 곳,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의 의미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란 뜻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겠죠. 자,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은 국회입니다. 자, 대한민국 1조 1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자, 법을 만들 때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법을 만들지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한 거예요. 직접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법률을 만들고 권한을 갖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간접민주제라고 합니다. 자, 국회 의미 첫 번째 기억해 두세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다 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입법기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 만드는 일을 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당연히 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회의원들이죠. 이들은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소수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든 일을 하는 기관이
국회겠죠. 자,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자, 아까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정말 정직하고 공평하게 권력 행사를 하고 있나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국회다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헌법 제40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권한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41조에는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살펴볼게요. 자, 작년 4월 달에 선생님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선거소에 가면은 두 개의 투표용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고요.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쉽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선거구별로 다 쪼개놨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선거구의 대표를 뽑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자, 정당, 지금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정당 많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이라던가, 뭐 국민의힘 당이라던가 그런 것이 정당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뽑으면은 그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 정당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구체적인 투표용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날 두 개의 투표용지를 받아요. 자,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선거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지역의 대표라고 나온 후보자들이 있겠죠. 그 후보자들의 이름을 보고 투표하면 되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또 한 장을 더 봤는데 이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자, 여기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당을 투표하면은 이 전체 투표용지 중에서 각각의 정당이 득표한 그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이 각각의 정당의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자, 작년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국을 정말 수많은 선거구로 쪼개요. 그래서 서울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거구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선거구별로 그 지역 대표를 뽑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53명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뽑죠. 지금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47명을 뽑습니다. 자,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율에 비례해서 각각의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수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은 그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에 이렇게 거대한 회의장이 있어요. 이곳에서 법률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을 만들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법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일들을 하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합니다. 이 본회의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본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회와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할 때 이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조건은요. 자, 이 회의가 열리면은 항상 이 300명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모이는 일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려면은 필요한 조건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됩니다. 자, 전체가 300명이니까 300명이 재적 의원이거든요. 그 중에 과반수는 151명이 되겠죠. 최소 151명은 와야지 일단 1차적인 조건이 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두는데 이거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 결정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자, 본회의에서 최대 300명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은 이게 회의가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 회의 때 만약에 교육과 관련된 법률을 토의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문화와 관련된 또 외교와 관련된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국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입력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입법에 관한 권한,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 세 번째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자, 입법에 관한 권한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법을 개정, 수정하는 일이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요. 자, 구체적인 절차를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자, 법을 만들자고 누군가 얘기해야겠죠. 국회의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러한 법을 만들자. 또는 이 법을 수정하자. 라고 국회의원이 얘기하고요. 국회의원 말고 정부. 자,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대통령도 있고요. 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법을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보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안이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진짜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느 방향성으로 만들어야 되나? 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통과가 됐다.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결정 조건은 아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정되면은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전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렇게 법률안을 공포하는데 알려주는 것을 공포한다라고 해요. 이 법률안을 공포하는데 이 공포하는 역할은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을 공포하는 역할도 있지만 대통령이 봤을 때 이 법률안은 뭔가 잘못됐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법률안 공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이 입법의 절차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국민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죠. 여론에 그런 것들에 귀 기울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법을 제안하겠죠. 첫 번째,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그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요. 여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자, 본회의에서 의견이 가결되는 조건은 얘기 드렸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면은 법률안을 공포하는데 이 일을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은 이 법률안 공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또 다른 국회의 권한으로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몇 개가 더 있었네요. 자, 또 이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걸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헌법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헌법의 조항이 뭔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바꾸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나 정부들도 이거 헌법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살펴봐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헌법 개정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 개정안을 제안하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헌법을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지만 헌법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바꾸려면은 국민들의 투표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권한으로는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의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과 조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나가서 조약을 체결하죠. 자, 이렇게 다른 나라과 맺은 조약은 우리나라에 약간 법과 같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라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면은, 이거 대통령이 체결했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이거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다 예산안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 통과를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이 국민의 세금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형평하게 할 것인가 계획서가 아주 잘 짜여졌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그거를 심의하고 확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입니다. 이런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일을 잘 해야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가 보호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그런 학력 격차,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사교육비,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막 했는데, 우리 교육부는 행정부에 속된 기구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 교육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나? 예산을 잘 쓰고 있나?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국정감사라고 해요. 자, 또 다른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헌법기관 구성원. 자, 우리나라 헌법은 사법부라든지 행정부 그런 헌법기관을 명시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행정부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둔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그럼 대표적인 예로 국무총리를 갖고 왔는데,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임명에 대한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어떠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어. 라고 판단이 되면은 임명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자, 탄핵이란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파면시키는 거죠. 자, 고위공무원이 위법 행동을 했을 때 해당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이 탄핵소추 의결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저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얘기하냐면은 헌법재판소에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저 고위공직자가 고위공무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탄핵에 대한 의견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 권한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러한 권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회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고요.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국정감사라는 권한과 또 그 임명에 대한 권한,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갖고 있어요. 이러한 권한들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들이 권력으로 잘못 하고 있는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회가 갖고 있는 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 제출까지 잘 하기 바랄게요. 자, 이상입니다. 안녕히 가세요.